하쿤캅이 뽑은 태국의 장점 21가지. 사와디캅.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운동 나왔다가 영상을 찍게 됩니다. 제가 태국에서 온 지 이제 거의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 어떤 정보를 좀 드려볼까 생각을 하다가 태국에서 좋았던 점, 장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하쿤캅이 뽑은 태국의 장점 21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물론 공감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처음 듣는 정보들도 있을 거고 또 재미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아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순전히 제가 2년 4개월 동안 겪은 내용이니까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거.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 주십시오. 구독도 눌러 주세요. 아직 500명이 안 됐네요. 500명 넘어야 됩니다. 1000명 가야 됩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쿤캅이 뽑은 태국의 장점 21가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가가 싸다. 의식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계절이 아니라서 옷값이 진짜 안 들어요. 패딩 사려고 몇십만원씩 돈 안 씁니다. 그냥 반팔에 반바지, 슬리퍼가 기본이고요. 짝퉁이 워낙 많아서 솔직히 진짜를 입어도 짝퉁 입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짝퉁을 입어도 진짜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다. 보통 쇼핑몰에서 파는 티셔츠 가격이 200바트예요. 바지도 350바트 정도면 다 살 수 있고요. 야시장은 이것보다 더 싸고요. 제일 싼 티셔츠 제가 봤던 게 50바트짜리도 있었어요. 밥은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로컬밥 평균이 35, 40바트였어요. 그때 환율이 33 정도였고요. 그럼 1320원 정도였죠. 지금 밥 평균은 얼마냐? 로컬밥이 50바트입니다. 환율은 40이 넘었고요. 그럼 2000원 정도? 2100원 정도? 그 사이가 되겠네요. 제가 생각해도 10년 동안 한 10바트 정도? 15바트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올라봐야 20바트인 것 같고요. 20바트면 800원. 보통 우리가 여행객 때는 물가를 생각을 잘 못해요. 그 환율도 그렇고 계산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여행할 때는 여행지를 가면 보통 밥이 100바트가 넘기 때문에 실제로 로컬 밥을 먹을 때랑은 좀 다르죠. 그래도 한국보다는 싸니까 그러면서 먹는 거죠. 태국에 살다 보면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특히 고기, 채소, 과일 이런 물가는 진짜 안 올라요. 우리나라는 일시적으로 뭐 명절 때나 아니면 뭐 장마, 태풍, 전염병, 뭐 천재지변 뭐 이런 거 생기면 무조건 한국은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진짜 오르잖아요. 근데 태국은 제가 2년 4개월 동안 있으면서 거의 안 올랐던 것 같아요. 고기값도 한 5바트 올랐나? 물론 이게 또 가게마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도 진짜 물가는 안 올라요.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편의점에서 가장 작은 라면, 그 로컬 라면 하나가 6바트, 7바트 이럽니다. 물론 그거 먹고 양은 안 차겠지만 이런 제품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소분해서 파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뭐 샴푸, 뭐 린스 이런 거 대용량으로 많이 사잖아요. 소량으로 된 것들은 진짜 거의 뭐 샘플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화장품 샘플처럼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태국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게 여행용이 아닙니다. 그 편의점에 가서 보시면 조그맣게 포장되고 낱개로 포장된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 제품들이 태국 로컬 현지인들이 사는 그런 제품인 거죠. 그래서 다 써보고 좋으면 좀 용기가 큰 용량의 것들을 사면 돼요. 주거는 좀 중요하죠. 일단 우리나라보다 콘도 렌트비가 싸다. 부담이 덜하다. 왜냐하면 보증금 제도가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뭐 500에 40, 1000에 60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전세도 있고. 근데 이 월세가 태국에서 보증금은 월세 2달치 또는 3달치예요. 그게 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콘도를 계약할 때 5000바트다. 그러면 2달 치면 총 15,000바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파타야에서 제일 저렴하게 묵었던 콘도가 6,000바트짜리였거든요. 조금 외곽에 있는 그 콘도가 6,000바트였는데 수영장이랑 헬스장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태국 사람들도 약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좀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희 직원들이 썼던 집들은 대부분 3,000에서 5,000바트짜리를 살더라고요. 그것도 여러 명이서 뭐 2명, 3명 애들끼리 같이 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뭐 파타야 기준이지만 그냥 적당히 살기 좋았던 콘도가 한 10,000바트에서 15,000바트 사이였던 것 같아요. 물론 콘도 월세는 조금씩 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있었던 콘도가 올해 7월, 8월 달에 마지막에 살았던 콘도가 10,000바트짜리였거든요. 그러면 월세가 40만 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태국에서의 의식주, 생활비를 조금 따져보면 특히 옷값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안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는 거지만 옷값이 뭐 거의 안 들었고 하루 3끼 정도 먹는다 그러면 약 400바트에서 500바트 그 정도 드는 것 같고요. 태국식도 항상 먹어주고 또 한식도 가끔 또 먹어주고 뭐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집은 한 6, 7,000바트에서 15,000바트 사이. 그리고 제가 오토바이 렌탈도 했었거든요. 오토바이 렌트 했을 때 2,800바트였고 기름값으로는 700바트, 800바트 정도 썼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술도 좀 한 잔 마시고 과자도 먹고 간식비 같은 거 또 들고 그래서 제가 초반에 살았을 때 얼마 정도 들었냐면 한 12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껴서 살면 한 100만원 정도도 가능해요. 진짜 아껴서 산다 그러면 80만원도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태국 친구들의 월급이 보통 13,000바트에서 15,000바트거든요. 그러니까 2만 바트면은 태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꽤 괜찮은 월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가 있는 거죠. 빠듯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2만 바트보다도 더 많이 쓰죠. 한식을 먹기 때문에 한식이 조금 비싸니까. 지금 이게 이제 생활비에 대한 부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해요. 태국이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하는 겁니다. 진짜 편해요. 요즘 들어서 이제 분리용 쓰레기통이 조금씩 생겨나는 추세인데요. 일단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없어요. 이거 진짜 편합니다. 아시겠지만 분리수거 하는 남자들 진짜 많잖아요. 저도 요즘 하고 있는데 태국은 진짜 남자가 살기가 좋은 나라죠.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해도 된다. 세 번째, 태국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나라예요. 행복지수가 그래서 높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예의도 있고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지만 남의 눈치는 보지 않아요.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뭐 꾸미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남들의 판단이나 시선 따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흥이 완전 많은 태국인들은 춤, 노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할 때 어디서나 언제나 완전 자유롭게 해요. 진짜 그냥 저 사람 참 행복해 보인다, 자유롭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춤하고 노래는 완전 진심이죠. 특히 클럽이나 술집 같은 데 가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진짜 재밌게 놀고 자유롭게 놀아요. 우리나라는 나이트나 클럽 같은 데서 춤을 출 때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춤을 춘단 말이에요. 적당히 분위기에 맞춰서. 근데 태국 사람들은 진짜 극단적으로 갈 때까지 신나게 놀아요. 스트레스가 완전 풀리게. 그게 어쩌면 좀 부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태국을 가면 한국 사람들이 좀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남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태국 사람들이 뭐 신경 안 쓰니까 남도 신경 안 쓰고 나도 신경 안 쓰고 그런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나이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태국은 남녀 사이든 친구 사이든 나이에 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뭐 10살 차이가 나도 20살 차이가 나도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몇 달 전에 저한테 어떤 여자애가 농담을 하더라고요. 오빠 몇 살이야? 그래서 제가 나 44살인데 이랬더니 우리 아빠가 47살이니까 오빠는 나랑 결혼할 수 있어 이러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 친구가 22살이었나? 21살인가 뭐 그랬는데 어쨌든 기분은 좋더라고요. 나이 든 남자와 젊은 여자가 연애를 해도 전혀 눈치를 보지 않는 나라.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결혼도 가능하고 연애도 가능하고 뭐 그렇죠. 그런 나라예요. 이게 신경을 안 쓰니까 나이도 따지질 않는 것 같아요. 노총각이나 돌싱 여러분들 바로 태국으로 갈 준비하세요. 알겠죠? 다섯 번째, 외국인은 나이가 많아도 모든 클럽, 뭐 술집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어서 좋아요. 클럽 갔을 때 여권 없어서 못 들어간 적은 있어도 나이 많다고 해서 못 들어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40대 그리고 50대 60대 형님들 도전하세요. 다 가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날씨 춥지 않다. 당연하죠. 그리고 특히 하늘이 진짜 이쁘다. 이게 하늘색이 정말 예쁘고 특히 구름이 너무 예뻐요. 저는 겨울이 진짜 싫은 사람이거든요. 추운 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은데 태국을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2년 동안 겨울 없이 지냈더니 진짜 살만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계절 변화가 건기랑 우기 이렇게 두 번이거든요. 건기 시즌, 우기 시즌이 있어요. 근데 건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겨울 시즌이거든요. 11월부터 한 2월 말까지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요. 물론 낮엔 덥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선선합니다. 진짜 초여름밤에 약간 바람 부는 그런 날씨. 그리고 제가 치앙마이에도 살았거든요.
치앙마이가 약간 북쪽에 있는데 밤에 건기 때 19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감기도 걸렸었어요.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 일곱 번째, 마사지가 싸고 잘한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사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비쌉니다. 아시죠? 근데 태국은 싸다. 10년 전에 파타야 마사지 가격이 평균 200바트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200바트라는 겁니다. 이 물가가 안 오른다니까요. 진짜 신기해요. 물론 250바트도 있고 300바트짜리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갔었던 곳은 보통 1시간에 200바트. 너무 싸고 잘하고 시원하고 태국 마사지는 진짜 언제 받아도 최고입니다. 여덟 번째, 길거리 음식이 많고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길거리 음식이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이제 뭐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뭐 떡볶이나 뭐 이런 거 파는 거 다 없어졌잖아요. 태국은 아직까지 아침, 점심, 저녁, 심지어 새벽에도 길거리 또는 야시장에 가면요 항상 있습니다. 항상 먹을 것이 풍부해요. 이 스트리트 푸드가 참 발달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예전보다 위생도 좋아졌고 훨씬 더 깨끗해졌어요.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하지만 좀 더 나아지고 있다. 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 길거리 음식 안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도전해보세요. 한 번만 드셔보세요. 뭐 한 번만 배 아프면 되잖아요. 네. 적어도 제가 2년 4개월 동안 매주 먹었어요. 거의 매주 한 번, 두 번은 무조건 먹었죠. 근데 먹고 탈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강추하는 거, 숯불 닭꼬치, 숯불 돼지고기는 무조건 드셔보셔야 돼요. 거기에 이제 찰밥까지 딱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예술이에요. 무조건 드세요. 그리고 로띠 달달하니 바삭바삭하고 로띠 진짜 무조건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이 두 가지 스트리트 푸드는 태국 가면 무조건 드셔야 돼요. 아홉 번째, 자연 경관이 아름답다. 특히 남쪽 지방의 섬들 너무 아름답죠. 북쪽 지방은 산, 숲이 우거진 산. 아주 멋지죠. 남쪽 지역에는 이제 푸켓, 끄라비, 피피섬, 시밀란 군도, 꽃다오, 꼬리빼, 꼬사무이 이렇게 아름다운 섬들, 그다음에 해변, 정말 죽입니다. 예술입니다. 그리고 북쪽 지방은 치앙마이, 치앙라이, 치앙다오, 빠이, 카오야이 국립공원 등 진짜 가볼 곳도 많고 또 자연경관이 진짜 아름다운 곳이 진짜 많은 곳이 또 태국이에요. 여러분들 무조건 또 가보셔야 됩니다. 열 번째, 비즈니스적으로 기회가 진짜 많다. 동남아에 여행 와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뭘 해볼까? 어떤 사업을 좀 해볼까? 왜 그런 생각이 나겠어요? 태국은 아직 우리나라의 발전 속도로 치면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기회의 땅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태국은 한국보다 약 5배 정도 크거든요. 방콕은 서울보다 약 2.5배가 더 커요. 그리고 태국의 인구수는 2024년 기준 약 7천만 명이고요. 땅도 넓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만 조금 있으면 태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태국에서 뭘 해볼지 생각해 보세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상가 보증금이 따로 없어요. 그냥 월세 2달치 또는 3달치를 내는 게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사업하기가 진입장벽이 조금 낮은 것도 있어요. 물론 직원 관리나 운영하는 거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분명히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보다는 돈이 덜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진입장벽이 낮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11번째, 다양한 먹거리. 세계 각국의 음식들을 접하기가 진짜 쉬워요. 특히 제가 살았던 파타야 같은 경우는 여러 인종들이 있어서 구역마다 약간 다른 음식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는 인도 음식 같은 거는 뭐 접해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 한 번밖에 안 먹어봤는데 태국에 살 때는 자주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보다 싸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먹었을 때보다 싸고 맛있으니까 자주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음식도 먹어봤고 러시아 음식, 터키랑 멕시코, 뭐 브라질 음식도 있고 진짜 다양해요. 뭐 일식, 중식 물론 있고요. 아무튼 태국은 전 세계에서 오는 다양한 관광객이 많아서 그런지 글로벌한 음식 접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제가 또 먹는 거에 진심이거든요. 맛없으면 진짜 안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12번째, 기본적으로 태국 사람들은 친절해요. 태국이 미소의 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미소의 종류가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친절하니까 사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태국에서는 웬만하면 다 친절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태국 사람들이 약간 사람 사는 냄새가 좀 진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태국에 완전 빠져버렸죠. 여러분들도 가보시면 합니다. 13번째, 돈이 많으면 대우받는 느낌이 쉽게 든다. 대접받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서비스만 하니까 크게 대접받는 느낌을 받지 못해요. 물론 제가 이제 뭐 싸구려만 다녀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어디를 가도 병원을 가든 아니면 놀러 가든 아니면 음식점을 가든 항상 서비스를 받을 때 크게 대접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그 사람들 약간 굽신굽신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나를 되게 소중하게 다루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보신 적 있을걸요? 정말 그냥 음식점 갔는데도 뭐 갖다 줄 때도 약간 굽신굽신한 그런 느낌, 특별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은근 기분 좋게 하고 또 돈 쓰는 맛도 나게 하고 관광 태국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뭐 하여튼 서비스가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태국에 꼭 가십시오. 제가 태국 전도사입니다. 14번째,
태국은 땅이 넓어서 주차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은 특히 서울에서는 약속 잡을 때 꼭 물어보는 게 주차입니다. 주차 어디다 해야 돼? 이게 꼭 물어보잖아요. 주차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태국에서는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주차할 공간도 많고 또 주차장이 공짜고 뭐 길에다 대도 되고 주차장에 대도 되고 그래서 크게 주차 스트레스가 없어요. 물론 제가 파타야 살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방콕은 조금 서울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근데 돈 받는 것도 거의 못 봤어요. 방콕에서도. 맞나요? 제가 방콕에 안 살아봐가지고 이거 댓글로 좀 주십시오. 주차비 내는 거를 경험을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차 스트레스가 없다. 15번째, 태국은 동남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국이 가까워서 좋다. 태국을 중심으로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쉽게 놀러 갈 수가 있고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국이 있는데 뭐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비행기로 평균 1시간, 1시간 10분이면 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 값도 크게 들지 않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다른 나라도 잘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할 때 태국을 베이스 캠프로 잡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16번째, 태국 말은 우리나라 말보다 조금 쉽습니다. 좀 단순한 면이 있어요. 대신에 글이 어렵죠. 태국말의 그 규칙을 조금만 알면 생각보다 쉽거든요. 예를 들면 남이라는 말이 물이라는 뜻이에요. 남. 근데 방이라는 뜻은 헝이라고 말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화장실은 어떻게 말할까요? 물이 있는 방. 그래서 곧 헝남이 되는 겁니다. 조금 이제 아시겠죠? 딱딱하다라는 말은 캥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얼음은 뭐라고 할까요? 얼음은 남캥. 느낌 오시죠? 이게 단어와 단어의 조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합니다. 네, 조합 하나만 알면 다른 거랑 조합해서 쓰면 여러 가지 뜻으로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읽고 쓰는 건 정말 어려워요. 저도 읽고 쓰는 거는 안 되는데 그건 좀 그림입니다. 그림. 글자가 그림이에요. 17번째, 운전하기가 좋다. 에? 운전하기가 좋다고? 이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운전하기가 좋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저는 파타야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했는데 도로 위에 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굉장히 배려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무질서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그 무질서 속에 질서가 또 있습니다. 그게 좀 신기해요. 그리고 저 같은 초보자한테는 뭐가 좋냐면 일단 클락션을 안 울려요. 빵빵 이걸 안 해요. 만약 클락션을 울리면 이건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태국에서 막 빵빵거린다. 이거는 너 죽고 나 살자. 아니 너 죽고 나 죽자. 약간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 태국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참습니다. 18번째, 태국은 여자가 많다. 이 여초 국가예요.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해볼까? 약간 이런 문화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은 한국하고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한국은 남자가 많잖아요. 태국은 여자가 많습니다. 태국 술집이나 클럽을 가보시면 여자가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술집 같은 데서 한 10명이 막 단체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막 다닥다닥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뭐 밥을 먹거나 뭐 이런 경우를 볼 거예요. 뭐 생일 축하 아니면 무슨 파티 뭐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거나 파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모습이죠. 엄마들 뭐 개모임 뭐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좀 신기해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생활력이 강해서 그런지 어떤 일하는 데나 직업 전선에 뛰어든 직장인들 일하는 곳에서는 항상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좀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여자가 많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19번째, 태국은 성희롱이 없어요. 이 성희롱이 없다는 게 좀 신기해요. 제가 가게를 운영할 때 저희 직원들하고 이제 뭐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직원들 중에서도 좀 까불까불하고 장난기가 많은 친구들은 제 그 꽈추를 막 항상 툭툭 건드리면서 그리고 막 농담하고 진짜 태국 사람들은 야한 농담도 진짜 많이 하고 굉장히 쉽게 하고 그리고 셉니다. 농담을 세게 해요. 오히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짓궂게 하고 와 진짜 저도 그 친구들보다 나이를 더 먹었지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진짜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는 제 아는 친구인데 얘기해주는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 될 분하고도 야한 이야기 한다. 제가 그걸 듣고 진짜 충격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하고 성별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진짜 야한 농담 진짜 많이 하고 개방된 나라입니다. 크게 부끄러워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뭐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유흥이 발달된 건가? 아무튼 그런 나라예요. 말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제 할 줄 알게 되면 야한 농담은 진짜 많이 합니다. 근데 재밌어요. 20번째, 관광에 최적화된 나라가 태국입니다. 한 해 동안 관광객이 3천만 명 이상이 오는 곳이 태국입니다. 특히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저렴하고 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영어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뭐 로컬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사장님들이 기본적인 영어를 또 쓰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관광객들이 제일 좋아하고 많이 가는 이유인 것 같아요. 진짜 관광에는 최적화된 나라다. 21번째, 마지막입니다.
행복 지수가 높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인 사람도 삶의 만족도가 높다. 제가 제 태국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행복하니? 그러니까 이제 뭐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태국은 어떤 나라니?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답을 하더라고요. 태국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행복해. 보통 한 끼 식사를 해결할 때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10바트짜리부터 2만 바트짜리 밥까지 모두 다 먹을 수가 있다. 그런 나라가 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자든 다 행복하다. 우리나라는 남들하고 비교하는 게 좀 많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고 상대적인 빈곤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좀 절망적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태국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2년 4개월 동안 느꼈지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크게 불평불만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높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2년 4개월 동안 태국에 살면서 느꼈던 장점, 좋았던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21가지 잘 들으셨나요? 제가 뽑아본 21가지였습니다. 태국이 참 그립네요. 내년에는 태국에 꼭 가보도록 할 건데요. 생각이 많이 나네요. 새로운 정보들도 있었고 재미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태국 여행 준비하시거나 한 달 살기, 태국에 가서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꼭 도움 되시라고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네,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구독 안 하셨다면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네, 진짜 구독자가 아직도 500명이 차지가 않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는 제가 단점, 태국에 2년 4개월 동안 살면서 불편했던 거, 안 좋았던 것들, 요런 거 단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